찬 바람이 부는 새벽 3시 15분. 저는 지금 아파트 단지의 가장 후미진 곳에 서 있습니다.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고 낡은 쇠막대를 붙잡은 손은 얼어붙어 제 것이 아닌 듯 합니다. 제 허리는 뻐근하게 조여오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저 멀리 따뜻한 안방에서 잠든 아내의 숨소리처럼 느껴지는 작은 불빛들을 보며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12억.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돈이 제 손에서 제 욕심 때문에 사라진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아닌 강릉 바닷가의 햇살 가득한 펜션 마루를 거닐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정리하는 낡은 조끼를 입은 그저 하찮은 노인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년에 꾸었던 마지막 꿈이 어떻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앗아갔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고통, 제 후회,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조용한 골목길을 거닐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태수입니다. 올해 68살. 3년 전 저는 드디어 30년 넘게 일했던 회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재관리팀장. 늘 밤샘 근무와 현장 감독으로 몸은 고단했지만 성실함 하나는 인정받았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저희 부부가 밥 한 숟가락, 옷 한 벌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은 적금까지 모든 것을 합쳐 손에 쥔 돈은 정확히 1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숫자를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12억 3천만 원. 제 평생의 모든 노력이 응축된 액수였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기쁨의 눈물보다는 이제야 안심한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간절하게 당부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쉬어요. 이 돈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으며 우리 둘이 건강하게 살면 돼.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치 12억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무거워서 이 무게를 다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도 아내의 말에 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들은 이자율은 저를 다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연 1.5%. 이 12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만들어내는 이자는 고작 연 1,80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물가는 오르고 우리는 늙어가는데 이 12억이 점점 쪼그라들지는 않을까? 저는 이 돈이 그냥 잠들어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의 오랜 꿈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작은 북스테이 펜션을 짓는 꿈. 책을 좋아했던 저는 은퇴 후 여행객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며 교양 있는 사장님으로 불리는 상상을 늘 해왔습니다. 이 꿈은 저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제가 평생 누리지 못했던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지읍시다. 마당에서 채소도 키우고 손주들 오면 뛰어놀 수 있게.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전원주택이 아닌 펜션의 거대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동산 개발업을 하던 옛 동료 최 씨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불안감과 은퇴 후 뭔가 대단한 것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태수 형님, 제가 강릉에 기가 막힌 땅을 하나 봤습니다. 그냥 땅이 아닙니다. 주변에 대형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라 1년 안에 땅값만 2배는 뜁니다. 펜션 지으면 노년이 황금빛으로 변할 겁니다. 최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제가 바라던 미래를 비춰주는 듯 했습니다. 은행 이자 1.5%와 몇 년 안에 몇 배가 될지 모르는 꿈의 펜션.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의 30년 근면함이 마지막 순간에 터져나온 노년의 치기 어린 욕망 앞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저는 12억 원 대부분을 그 땅 매입과 건축 설계에 투입했습니다. 아내에게는 펜션 도면 대신 단층 주택 도면을 보여주며 들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기쁨을 보면서도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그냥 당신 명의로 된 통장에 넣어두고 변동 없는 이자만 받아요. 왜 자꾸 큰 돈을 한 곳에 몰아요? 무서워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진심 어린 경고를 겁이 많은 노인의 걱정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제가 이룬 위대한 사업을 아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꿈에 눈이 멀어 아내의 불안함을 읽어낼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땅 계약을 하고 고유한 책방이라는 펜션 이름까지 정했을 때 저는 생애 최고의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미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오만함이었습니다. 기쁨은 채 6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TV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강릉 대형 리조트 건설 계획 환경 문제로 전면 취소.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리조트 건설이 취소되자마자 그 지역 땅값은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제가 산 땅은 사실상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맹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투입한 12억은 6개월 만에 3분의 1도 안 되는 가치로 폭락했습니다. 저는 동료 최 씨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날은 회의 중이라며 비서가 받더니 다음 날부터는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이미 야반도주하듯 비어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저는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노년의 꿈을 미끼로 한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홀로 서서 폐허가 된 땅을 바라볼 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12억 원이 연기처럼 증발했습니다. 땅 매매 대금과 설계비, 그리고 이미 투입된 자재 비용까지 12억 3천만 원 중 남은 돈은 은행 계좌에 겨우 1,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단 6개월 만에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자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핏기 없는 얼굴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침착했지만 그 침착함 속에 모든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부수고 있었군요. 그날 밤 아내는 안방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누워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작은 흐느낌 소리가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아내의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그 밤의 고통은 12억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인 광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68살의 노인에게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안전 문제로 식당은 손이 느리다며 거절했습니다. 하루에 20군데, 30군데를 돌아다녀도 모두 퇴짜였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관리팀장이었지만 그 경력은 늙은 육체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저처럼 노년에 기댈 곳 없는 사람에게는 지독하게 차가웠습니다. 마침내 제가 얻은 일자리는 아파트 단지의 야간 폐지 수거 및 분리수거 관리였습니다.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월급은 150만 원. 저는 그 일자리를 붙잡았습니다. 150만 원이라도 벌지 않으면 남은 1,500만 원으로는 몇 달도 버티지 못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첫 출근 날 저는 낡고 얇은 파란색 작업복과 조끼를 받았습니다. 몸에 익숙하지 않은 옷이 마치 죄수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옷이 저의 12억짜리 펜션 꿈의 종착역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조끼를 입은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습니다. 눈에는 깊은 피로와 수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새벽 1시 첫 분리수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캔, 유리병, 그리고 냄새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들. 저는 숨을 참고 냄새를 참으며 상자를 묶고 무거운 유리 더미를 날랐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쓰레기의 냄새가 아니라 제가 잃어버린 삶의 냄새 같았습니다. 그때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파트 주민이 저를 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유리병 깨진 거 안 치우고 뭐해요? 새벽에 조심 좀 합시다. 나이 드신 분이 왜 밤에 이런 일을 해가지고. 그는 제가 나이 드신 분이라서 일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폐지 상자를 묶었습니다. 상자 하나를 묶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12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 상자를 묶지 않으면 아내와 내가 굶는다. 그 생각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제가 한때 꿈꾸던 고요한 책방의 멋진 사장님 모습은 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5시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냄새를 씻어내기 위해 조용히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제 몸에서 쓰레기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맞으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은 여전히 12억이 사라진 후의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퇴직 후 매일 아내와 아침을 함께 먹던 제가 이제 새벽에 몰래 들어와 잠든 아내의 얼굴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에서 깨어나 저에게 괜찮냐고 물을 때 저는 거짓으로 웃었습니다. 응, 전혀. 그냥 앉아서 쉬엄쉬엄 하는 일이야. 걱정 마. 저는 아내에게 냄새나는 폐지 더미 속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돈 때문에 아내마저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찬 새벽 바람을 온몸으로 맞은 대가였습니다. 콧물이 흐르고 열이 났지만 저는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150만 원. 이 돈이 끊기면 안 되었으니까요. 폐지 상자를 묶다가 기침이 터져 나올 때마다 저는 주머니에 있는 아내의 비상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가 감기에 걸린 저를 보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둬요. 차라리 그 돈 없어도 내가 옆에서 보리차 끓여주는 게 나아. 당신 쓰러지는 꼴은 못 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잃은 돈이야. 내가 다시 메꿔야 해. 당신한테 짐 될 수 없어. 저는 병이 아닌 죄책감 때문에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12억을 잃은 것에 대한 속죄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무거운 폐지 상자 묶음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뚝소리와 함께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새벽의 아파트 단지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저는 새벽 3시에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허리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달려온 아내는 또다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침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당신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아느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손은 차가웠지만 저를 향한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집에서 한 달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 한 달간은 아내가 이웃집 식당에서 임시로 주방 보조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지해 살던 아내가 낡은 유니폼을 입고 새벽같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 따뜻한 죽을 끓여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짓고 싶었던 12억짜리 펜션은 아내에게 주려던 것이 아니라 제 욕심을 채우려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따뜻한 밥 한 끼와 안정된 노후였는데 말입니다. 저는 매일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바보였어. 꿈에 미쳤었어. 아내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만 무사하면 돼.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아내의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돈보다 아내의 이 한마디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한 달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밤 10시. 여전히 차가운 아파트 단지. 쭈그리고 앉아 폐지 상자를 묶을 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펜션의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투자를 했더라면, 몇 달만 더 버텼더라면, 하는 후회와 미련이 저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고 간헐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저와 함께 펜션 사업을 하려던 다른 지인이 제게 연락했습니다. 잃어버린 12억에 대한 미련을 이용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형님, 최 씨 그놈은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진짜 괜찮은 땅을 하나 알았습니다. 소액으로 딱 300만 원만 묻어두면 6개월 안에 3배는 뜁니다. 제가 확실히 보장합니다. 이건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형님처럼 억울하게 당하신 분이 이 돈이라도 만회해야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300만 원. 남은 생활비 1,500만 원 중 작은 일부였습니다. 딱 이것만 벌고 빠져나오자. 아내에게 들키지 않게. 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제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12억을 잃고도 저는 여전히 욕심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폐지 상자를 묶는 손이 떨렸습니다. 12억을 잃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도 저는 또다시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누워있을 때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던 아내의 따뜻한 손, 그리고 새벽 일터로 나가던 아내의 굽은 어깨.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지인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12억에 대한 미련과 욕심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로소 진정한 파산, 즉 마음의 파산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폐지 상자를 묶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12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폐지를 줍고 땀을 흘리는 것은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아내와의 남은 삶의 신뢰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날 밤 아내가 불쑥 일터로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잠든 줄 알았지만 저는 그날 밤 욕심을 끊어내는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에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보온병과 김밥 2줄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제가 흑투성이 된 폐지 더미 앞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춥죠? 잠시 쉬어요. 당신 일하는 곳이 이 냄새 나는 곳일 줄은 알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건강하게만 일하면 돼. 아내는 제 작업복을 털어주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앉아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모금이 제 목을 타고 넘어갈 때 저는 12억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건넨 김밥 한 조각의 따뜻함이 제 마음의 모든 냉기를 녹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보리차 한 잔이 내가 꿈꿨던 12억짜리 펜션보다 훨씬 더 따뜻해. 아내는 제게 기대앉아 말했습니다. 내가 고맙죠. 당신이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요. 펜션이 없어도 보리차 한 잔이 우리 둘의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집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이 야간 폐지 수거 일을 저의 진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12억을 잃은 노인 박태수가 아닌 150만 원을 벌어 아내와 남은 생을 지키려는 가장 박태수로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마시는 된장찌개 한 그릇의 소박한 행복, 새벽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저를 기다리는 아내의 따뜻한 눈빛. 이것이 바로 제가 12억을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찾은 진정한 은퇴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12억이 제게 준 교훈을 매 순간 되새깁니다. 욕심은 노년의 적입니다. 은퇴 자금은 모험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야 할 생명줄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과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의 손이 그 어떤 화려한 펜션이나 대박 투자보다도 더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바로 12억보다 더 가치 있는 펜션입니다. 그 펜션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저는 오늘도 아내가 싸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 밤 폐지 상자를 묶을 때마다 제 30년 근면함이 마지막에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다시 생각합니다. 12억이라는 숫자는 저를 평생 따라다닐 족쇄였습니다. 그 숫자는 새벽마다 저를 찾아와 너는 실패자다. 너는 내 아내에게 짐이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속삭임에 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12억을 잃었지만 너는 나에게서 내 아내의 사랑을 앗아갈 수 없다. 이 차가운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냄새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유.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돈이 아니라는 자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일 그만두고 그냥 나랑 시장에 가서 물건 팔아요. 그게 더 건강할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저지른 실수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폐지 더미가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학교였으니까요. 어느 날 예전에 회사에서 저와 함께 일했던 젊은 후배를 이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운동 삼아 일 좀 하고 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의 몰락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12억짜리 펜션을 꿈꿨던 바보였다. 라고. 그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순간의 수치심은 폐지 더미의 냄새보다 더 역겨웠습니다. 저는 다시 폐지 상자를 묶었습니다. 수치심이 저를 짓누를 때마다 저는 아내가 끓여준 보리차의 따뜻함을 떠올렸습니다. 그 따뜻함이 저의 모든 수치심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내의 사랑 앞에서는 그 후배의 비웃음도 12억의 몰락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12억을 가진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새벽마다 폐지를 줍는 가난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폐지 더미 속에서 매일 새로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욕심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통장에 있는 숫자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숫자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허상일 뿐입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저의 12억이 연기처럼 사라진 것처럼 당신의 돈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곁에 있는 아내의 따뜻한 손, 자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당신의 건강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자산입니다. 저는 이 영원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폐지 상자를 묶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준 보온병은 이제 제 삶의 나침반입니다. 보리차의 온기가 사라질 때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다시 충전하여 다음 날 새벽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저의 남은 인생 계획입니다. 화려한 펜션 계획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확실한 보리차 순환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의 은퇴 계획에 가족의 신뢰는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발 저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지 마십시오. 제가 겪은 이 고통을 여러분은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가 되기만을 기다립니다. 5시가 되면 이 냄새나는 작업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된장찌개의 깊은 맛은 12억짜리 펜션의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노년은 평화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탐욕이 아닌 감사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제가 잃어버린 12억이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폐지 상자를 묶으러 가야 합니다. 저의 아내와 저의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삶도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폐지 상자의 무게를 압니다. 상자 하나하나가 12억의 무게를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상자를 묶는 끈이 제 손가락을 파고들 때 저는 제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이 저에게는 가장 확실한 속죄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다닐 때 저는 때때로 저처럼 폐지를 줍는 다른 노인들을 봅니다. 그들의 굽은 어깨와 느린 발걸음에서 저는 제 미래를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처럼 12억을 잃은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소박하게 살다가 조금 부족하여 일을 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그들보다 더 깊은 후회와 수치심을 안고 있습니다. 12억이라는 거대한 숫자는 저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저주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꿈꿨던 펜션, 고요한 책방은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펜션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짓는 신뢰의 집입니다. 이 집은 돈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성실함과 후회 없는 진심으로 지어집니다. 이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일은 내가 할게요. 당신은 그냥 집에서 쉬어요. 아내의 그 말 속에는 저를 향한 깊은 사랑과 다시는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땀 흘려번 150만 원은 12억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 돈은 저에게 자존감을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으로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모, 김치 한 포기를 살 때 저는 비로소 제가 다시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제가 12억을 잃고 난 뒤에야 이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멈추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돈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하십시오. 그 돈을 모험에 걸지 마십시오.
그 돈은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아내의 웃음을 지키는 돈입니다. 그 돈은 당신이 따뜻한 잠자리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게 해주는 안전벨트입니다. 저는 이 새벽 폐지 더미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다. 다시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 낡은 조끼를 벗고 화려한 옷을 입으려 하지 않겠다. 이 조끼가 바로 저의 진정한 유니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당신의 노년은 평화와 사랑, 그리고 건강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잃어버린 12억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가장 무거운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내가 끓여준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이 깨달음을 되새깁니다. 보리차의 뜨거움은 일터의 차가움을 잊게 해주고 보리차의 구수함은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위로해줍니다. 아내가 제게 준 이 보리차 한 잔이 저에게는 12억짜리 펜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황금물입니다. 저는 이 물을 마시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12억이 저에게 있었을 때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늘 돈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행복은 돈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돈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제게 찾아왔습니다. 행복은 12억이 아니라 아내의 따뜻한 눈빛 속에 있었습니다. 행복은 화려한 펜션이 아니라 폐지 더미 속에서도 저를 찾아와 안아주는 아내의 손길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십시오. 돈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 당신의 사랑, 당신의 진심을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최고의 투자입니다. 저는 이제 150만 원의 월급으로 살아갑니다. 이 돈은 12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은 저에게 평화로운 밤잠을 선물해 줍니다.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아내와 저의 건강 그리고 저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보물을 지키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줄어들더라도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아프지 않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밤에도 폐지 상자를 묶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매일매일 저의 잘못을 반성하고 저의 아내에게 속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고요한 책방의 사장님을 꿈꾸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의 곁을 지키는 보리차 한 잔의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남은 인생의 유일한 꿈이자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저의 일터로, 저의 폐지 더미로. 그곳에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저의 잘못을 되새기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하루도 힘차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제가 잃어버린 12억이 당신에게는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주인이 되십시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